안녕하세요. 이든동물 요리센터의 원장 이영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설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설사의 여러가지 양상과 응급으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설사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일반적인 설사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음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이성 설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 후 위장관에 대한 영향으로 발생하는 설사를 말하는데요. 설사의 다른 원인들만큼 위험하진 않지만 이러한 음식을 급여하시는 보호자분께서 아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설사가 만성으로 발전하여 2차적으로 심혈관계, 내분비계, 근골격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이성 설사는 첫 번째, 간식 및 사람 먹는 음식의 섭취, 두 번째, 갑작스러운 사료의 교체, 세 번째, 과식, 네 번째, 음식 알러지 등 음식 섭취와 관련된 것인데요. 사람도 그렇지만 소위 말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설사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특정 단백질원 혹은 첨가물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설사를 보인다면 아이에게 부담되거나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경험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 맞는 사료나 음식을 선별할 수도 있지만 보다 확실한 접근 방법은 음식 알러지에 대한 검사입니다. 음식 알러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피부의 발적과 더불어 가려움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만 나타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 먹지 말아야 하는지 또 그에 따라 어떤 사료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사료가 아니라 직접 조리를 해주시는 보호자분들이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레시피를 만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소 결핍에 의해서 특정 질환이 유발될 수 있어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해서는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장기적인 식이급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이성 설사의 경우 최소 12시간 정도 물도 밥도 급여하시지 않고 위나 장이 쉴 수 있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회적인 설사라면 이렇게 우선적으로 금식을 해보면 되지만 여러 차례 설사를 하는 아이들이라면 그로 인해 2차적으로 탈수와 더불어 혈변 및 심할 경우 폐혈증까지 발전할 수 있어 조기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이성 설사의 경우 무엇보다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는 자극적인 음식을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한 음식을 급여하지만 같은 사료나 음식을 먹는 아이들이라도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에 의해서 어떤 사료가 좋다 혹은 어떤 간식이 좋다는 식의 음식의 선별보다는 전문가인 수의사 선생님과 아이의 건강 상태에 맞춘 적절한 음식을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급성 위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식에 들어있는 첨가물이나 보존제는 위에 영향을 주었을 때 구토의 증상을 보이지만 장에서 내려가면서 직접적으로 장관에 영향을 주고 설사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식을 되도록 주시지 않거나 주시더라도 되도록 적은 양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관 내 면역작용은 전신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설사를 하는 아이들은 이러한 장내 정상 세균들이 약해지게 만들고 스트레스나 기타 환경 자극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텔에 맡겨진 아이들 중 보호자분과 함께 있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평소에 위장관 증상이 다발한 아이들은 쉽게 설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 장내 세균을 꾸준한 유산균 복용을 통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혼자 오래 있을 때
그리고 낯선 장소에 있거나 장거리 이동과 같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도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일반 질환에 대해서 훨씬 잘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나이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꾸준한 유산균 복용을 꼭 추천드립니다. 갑작스런 사료의 교체는 전에 먹지 못했던 새로운 단백질원이 함유되어 있어 장관 내 면역 반응으로 인해 설사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하시는 사료의 단백질원, 예를 들어 연어, 소고기, 닭고기 등과 더불어 첨가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이둔에 내원하는 만성의 설사를 보인 환자의 경우 음식 알러지 검사 이후 아이에게 맞는 단백질원을 찾아서 급여했을 때 설사가 멈추고 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경우도 있어 현재 사료만 급여함에도 지속적인 설사를 보이는 경우라면 혹시 사료의 단백질 및 공유가 우리의 아이에게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